안녕하십니까. 이병두의 영상 칼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실은 추석 연휴 전에 발을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매우 어렵고 글도 별로 못 쓰고 소설책만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정신도 차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갖고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세상 참 시끄럽습니다. 원래 정치판이야 늘 시끄럽고 그렇습니다만, 과거 어느 때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로 시끄럽습니다. 몇 년 동안은 흔히 십상시라고 불리는 청와대 측근들이 저지르는 일 때문에 세상이 정치판이 어렵더니, 이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최순실이라는 여인과 그의 딸의 일이 정치권을 흔들고 심지어는 대학까지 아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이들로 해서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며칠 전에 그 공직자들에게 보내는 글을 써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글의 제목은 선비의 기계를 보여줄 수 없으면 차라리 복지부동하라, 그러면서 부제로 성실하고 능력도 뛰어난 이 땅의 공직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었습니다. 한번 이 글을 보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온 나라가 최순실, 이름을 최소원으로 바꿨다고 하죠.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최순실의 전 남편이죠, 그 정윤회라는 이름이 그 역할을 맡았었는데, 얼마 전부터 정 씨는 사라지고 그의 전 아내와 딸이 국회의 정기 국정감사장 분위기를 완전히 휘어잡았고, 우리나라의 온 언론 매체가 그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유당 시절 이기붕과 박마리아 부부, 그리고 그들 사이의 아들로 이승만의 양자가 되었던 이강석 사건 이후 가장 큰 정치 스캔들,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스캔들이 되어 흔히 쓰는 말로 단군 일의 최대의 미스테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 씨와 그의 딸 정모 양, 이 모녀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이렇게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대화방에서도 가장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된 데 대해서 뭐라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오히려 왜들 이러는 거야? 너희들 까불어 보았자 아무 소용없을 거야. 내 말 한마디면 끝장날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나 하면서 이 논란 자체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제인가 또 등장한 이야기였죠. 이화여대 체육학과에 정유라의 지도교수로 되어 있던 분이 출결사항을 문제로 전화를 하니까 감히 어디다 대고 대드느냐고 그랬다고, 또 학교를 찾아가서 거의 행패를 부린 격이 되었고 지도교수를 바꾼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자, 하지만 지금 이 사태를 두 여인의 문제로만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 사건이지 황색신문의 가십거리로 등장할 웃음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 사건의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지만 제1차 피해자는 최 씨가 주무른 것으로 전해지는 두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입니다. 이 두 재단법인 허가 과정에 결재선상에 있었던 관료들입니다. 저도 어찌다가 2010년부터 지난해 2015년까지 전문임기제 관료로 중앙부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가 만나본 관료들은
능력이 뛰어나고 고생 많이 합니다. 전체의 한 1 내지 2% 정도 되는 극히 일부의 정치 지향적인 관료나 비리 혐의가 있는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만난 관료들 중에서 98 내지 99%는 정직하고 능력이 뛰어나며 공정합니다. 또 국가를 어떻게든지 안정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투철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적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썩어 빠진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관료들이 든든하게 버텨주는 덕분이다 하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만 관료들에 대한 이 믿음은, 저의 이 믿음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문제의 두 재단을 단 하루 만에 허가해 준 것이 관료들 책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압니다. 기자들도 알고 있고 야당 국회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말고 무조건 허가해 주라 하고 지시한 실체는 숨어버리고 있거나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고 죄 없는 관료들, 그것도 주무관이, 국장이나 과장도 아니고 주무관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답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려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가 가장 높은 자리의 책임자였는지는 앞으로 현 정권에서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그에 앞서 그 윗선의 지시 또는 부탁이죠. 지시를 부처의 담당 국장, 과장에게 전달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무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가서 실은 어느 관님의 지시였습니다. 뭐 장관이나 차관이겠죠. 나는 실체적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뒤집어 씌고 있는 실무자들, 여기는 과장을 포함합니다. 을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에 대한 저희 연민이 이 실무자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윗선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자, 지나간 일이고 이왕 벌어진 일이니 내가 뒤집어 쓰겠다. 그런 자세도 가능하긴 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1970년대 일본에서는 당시 수상이었던 다나카 가쿠에이의 비리 혐의를 옥죄어오는 검찰의 수사를 맞아, 이게 로키드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수상의 운전기사가 자살하여 보스를 지켜주려던 일까지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이 재단 허가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발뺌하는 윗분들을 지켜줄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정권이 바뀐 뒤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도 나는 아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아래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면서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돌릴 인사들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실무자들이 알아서 그랬다면 사안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조사 결과 업무상 잘못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무자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 부처의 모든 구성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말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천모 법무장관이 이랬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구태의연하게 바뀌지 않는다면서 관료들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저러면 안 되지.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 나라가 위험해지는 법이야.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정당을 가릴 것 없이 정당이라는 조직의 유전자에는 관료 사회를 장악하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한 나라에서는 이 욕망을 슬기롭게 다스릴 줄 알지만 그것이 정착되지 않은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는 그 욕망이 겉으로 드러날 뿐 아니라 관료사회 전체를 마구 휘저어놓고 국정을 망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갑자기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잠시 잊어버립시다. 그러나 관료들이 부당한 행위를 용서하지 않는 올바른 선비가 되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것에서는 정치인들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앞날을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권력 배경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압력을 넣어서 장차관이 그 압력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권력에 아부하려고 해도 선비정신으로 무장한 관료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이것은 부당한 짓입니다 라면서 버티면 어찌하겠는가 말입니다. 버티는 그 관료를 다른 자리로 보내고 새로운 공직자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버티면 그 다음에 어떡하겠습니까? 만약 그럴 정도의 배포와 기계가 없으면 차라리 복지부동하십시다. 부당한 지시를 내려주면 소극적 태업을 펼치든가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을 끌기라도 합시다. 실무자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함부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불이익이라고 해봐야 좀 더 불리한 자리로 좌천시키는 것입니다. 자, 일본 정치권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그 나라가 버티는 이유는 이른바 로키드 마틴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수상 다나카를 구속 수사했던 일본 검찰의 자부심과 기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료사의 문화와 정서상 그 정도의 의지를 보이기 어렵다면 차라리 복지부동해서 저 위에 높은 곳이 바뀔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는 것도 나라를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한국 검찰에다가 과거 일본 검찰과 같은 수준을 기대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걸로. 그러나 제가 만나본 행정 관료들의 98, 99%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자질도 뛰어나고 국가에 대한 말하자면 충성심도 갖추고 있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 권력에게 잘못 휘둘려 그들을 위한 도구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계에 있는 선비가 될 수 없으면 차라리 복지부동하십시다. 그게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적극적인 나라 살리기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